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실기 70점 배점인 전체 문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회사 코드를 3414로 열고요. 자, 이렇게 열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확인되었다. 오류를 확인했는데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원손잉제인데 순서가 원가명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원재료는 원가명세서에 들어가겠죠. 여기 원재료가 950인데 700으로 잘못 입력됐답니다. 그럼 여기 원재료가 지금 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950이래요. 그럼 이걸 950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고치면 당연히 여기 차익이 생기겠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가 명세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여는 거예요. 기말재고는 그러니까 이제 기말재고는 재무상태표에서 고치고 여기 원재료는 이제 원가 명세서 여기 원재료비를 보시면 여기 지금 950이 맞는데 700으로 잘못돼서 950으로 고쳤더니 여기 기말 원재료가 950이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수정이 돼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죠? 근데 요거는 커서가 깜빡거리질 않아요. 여기서 못 고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뭐 제공품은 이제 여기 기말 제공품 자동 반영되겠죠. 기초 제공품은 여기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으면 원재료가 이게 바뀌는 바람에 이게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재료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원재료 금액이 700에서 950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원재료 금액이 더 줄어들겠죠. 빼는 게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전기분 이제 원가 명수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로 올라가서 여기에 전기분 이제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품 요거 지금 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158501 요 금액이 요리 들어가야 됩니다. 요 금액이 다르죠. 왜냐면 요 700으로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비가 달라지는 바람에 요 금액도 달라졌죠. 그래서 요 금액을 여기다 갖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걸 보고 입력해야 돼요. 복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158 501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1억 5,850만 1,000원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요거를 요 금액하고 맞춰야 됩니다. 요 금액을 여기다 갖다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요 제품 매출 원가가 바뀌는 바람에 단기 순익도 이제 바뀌었겠죠. 여기서 뭐 잘못된 수정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가 명세서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여기 제품 매출 원가에 여기 이제 수정을 요거 보고 이걸 했으니까 이제 이거 원가 명세서는 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47874 요 금액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요거 45374로 돼 있죠? 47874로 요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보고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불러오기 버튼 있죠? 전산회계 1급이나 2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다 불러와줘야 돼요. 또 불러오기 버튼도 있고 전표 추가 버튼도 있으면 꼭 눌러줘야 됩니다.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요게 바뀝니다. 보세요. 47874로 요게 바뀔 겁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단기순익을 불러오겠습니까? 이해하면 47874 똑같아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는 그냥 끄고 여기서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
불러오기 버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불러와서 요 두 금액 합친 거 가지고 이제 잉여금을 처분하겠죠. 뭐 이런 금액이 이익준비금이 주어졌다면 현금 배당의 10분의 1로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주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이 당기 순익 난 거 이거 처분하는 거는 금년 24년 2월 28일 보통 3월달 이내로 주주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을 요거는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금액 컨트롤 C 복사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여기 대차 차익이 생겼죠. 이거 없애려면 여기 2월 잉여금 있죠. 요 금액이 요 49074가 요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요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컨트롤 C로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V로 복사하면 요게 사라집니다. 보세요. 컨트롤 V. 요게 컨트롤 V 하면, 자,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요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이게 사라지는데 49074.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C를 해서 여기 컨트롤 V를 하면 요 금액이 그대로 이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요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여기 누르고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카피죠.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뀌고 요게 사라지면 이 문제는 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기 들어갔다가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이 원재료 재고 고친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들어갔고 재무상태표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점은 사실 좀 점수가 이런 것보다 1점을 더 준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전기분 재무제표 고치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요거 1, 2점 당락이 합격이 1, 2점으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재료 제공금 제품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주고 이제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별 채권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에 수정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채권잔액은 거래처별 초기이월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일부만 나와 있거든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무조건 불러와야 돼. 이렇게 불러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께 여기 불러와집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그것이 여기 불러와져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여기 원재료가 950으로 고쳤죠. 950이 그대로 불러와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게 문제가 아니고 요게 문제입니다. 대여금, 단기 대여금인데 이게 지금 현재 980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받을 거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받을 건지 정확히 여기 기재를 해놔야죠. 그럼 세움상사가 지금 500이에요. 500. 근데 여기 지금 50으로 돼 있죠. 500 받을 거인데 50만 가서 받으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고쳐놔야지. 500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사랑상사는 없죠. 그럼 요때는 도움말키 기능키 F2키를 눌러야 돼요. F2키 누르고 사랑. 그러면 사랑상사 들어가요. 그리고 480. 이렇게 입력해주면 여기 차익이 없이 요 980하고 요거하고 딱 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자, 여기 외상매입금 밑에 있죠? 요 클릭하고 미래엔 상사. 그러면 여기 250이, 여기 250인데 여기 430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걸 250으로 고쳐줘야 돼요. 맞게끔. 엉뚱하게 뭐 가서 250 받을 건데 400만원 돈 달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성질 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PL. 요건 430. 바뀌어버렸네요. 43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는 끝났어요. 3점은 요거는 오히려 요거보다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카드를
거래처 등록 메뉴, 거래처 등록 메뉴, 요겁니다. 여기다가 등록을 하라 이거예요. 여기 등록을 하는데 법인카드, 이 카드니까 여기 신용카드에다 등록해야 돼요. 카드의 코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9999600 그리고 해피카드, 해피카드 그리고 요거는 메이카드입니다. 메이카드. 요거는 매입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죠? 카드 번호 요거 다시를 다 찍어야 돼요. 4자리씩 4개. 4500 다시 1101 다시 0052 다시 6668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 사업용 카드 엔터 치면 요 밑에 나오죠. 사업용 카드 이렇게 더 이상은 없죠. 더 이상은 없으니까 이거는 입력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결제 계좌, 은행명 이거 다 입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이제 요거는 끝났고 여기 이제 10점이죠. 배점이. 자 이제 일반 점표 6문제, 메인 매출 점표 6문제에서 18점씩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4일 거 07월 14일 거. 자 일반 전표 입력의 첫 번째 여기는 채권 채무 입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에 액면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사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액면은 관계없어요. 이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은 액면이 자본금이 되지만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리고 이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매입 수수료, 영업비 비용. 그 다른 거는 다 매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다 가산합니다. 모든 재비용 다 가산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가산하지 않고 별도로 수수료 비용,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하고 금액은 100주인데 35,000원이니까 요거는 350만원이죠. 곱하면. 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800번대가 아니고 984번. 이거 뭐 증권 투자하는 건 돈이 남아서 여유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하고 관련 없어요.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게 800번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장에서 뭐 수수료 주면 500번대고 이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5,000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7월 31일. 자, 여기 보니까 금호전자 부도로 외상매출금량은 272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변에 108번의 외상매출금이 줄어요. 금호전자. 그래서 금호전자가 지금 여기 금액이 270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튀겼으니까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단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이거는 대손충당금이 요 109번 코드로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를 하면 돼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7월 말일이죠? 그러면 7월 31일. 07월 31일. 그리고 109번 코드. 109번 코드. 그러면 여기 잔액이 자 이렇게 109번 코드로 대손충당금을 조회하면 현재 잔액이 640만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조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 조회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40만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차변에 대손충당금 요 외상값의 대손충당금은 109번입니다. 그래서 640만원 넉넉하게 있으니까 270만원은 충분히 여기다가 메꿀 수 있죠.
그래서 270만원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일 날 이렇게 조회해서 풀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일본 홋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입니다. 일본 돈은 좀 환율 계산할 때 100분의 얼마 이렇게 해야 돼요.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그러니까 2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이게 장기 차입금이죠. 대변의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자, 이거는 일본의 홋카이, 호시라고만 해도 나올 거예요. 홋카이 상사. 그래서 금액이 이제 문제예요. 대구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했다. 단 9월 10일 현재 대고객 매입률은 100엔당 1100원이다. 그러면 이거요. 이렇게 100분의 100, 1100 이렇게 곱하기 40만엔 하는데 요거 그냥 공 두 개 잘라버려요. 요거. 그럼 공 두 개 자르면 요건 없어지고 11원을 여기다 곱하면 돼요. 11원. 그러면 40만 엔이 바로 11 곱하면 440만원이 돼요. 440만원. 요렇게 해주고 장기차입금이고 차변에 이제 그 보통예금이니까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5일 날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대가로 당사의 주식 100주 주당 액면금액 5천원을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취득 당시 공정가치는 100만원이다. 근데 여기 지금 100주인데 요거 100주인데 5천원이에요. 그러면 100주 5천원이면 50만원이죠. 그럼 대변에 이건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 5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여기에 뭐예요? 토지를 취득했죠? 토지를 취득을 하고 대신 주식을 발행해 준 겁니다. 그럼 주식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생기고 차변에는 토지인데 토지의 공정가치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 공정가치가 시가거든요. 옛날에 그 사람이 토지를 샀을 때 뭐 100원 주고 샀던 만원 주고 샀던 토지는 현재 가치로 여기 토지 들어온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 차변에는 이제 토지로 분개를 얼마로 해주냐면 바로 현재 공정가치 100만원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주식 액면보다 돈을 더 받았죠? 그러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일 날, 10월 02일 날 영업직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비용 250만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여기 지금 10월 2일 날 여기 지금 종업원들 영업직 직원들의 예방접종이라 이거는 250만원은 그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해줘야 돼요. 복리후생비인데 영업직 직원이니까 800건대. 그래서 금액은 250만원. 그렇게 해주고 대변은 신한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이거는 미지급금이죠. 253번. 그리고 신한카드로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0월 2일 날 똑같이 10월 2일이 두 개죠. 지금 그러니까 요 밑에다 하면 되죠.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1,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에 약소금을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동전발행 당자수표로 받았다. 요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외상값의 1,500만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외상값 받았어요.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동아전자 여기가 지금 1,500만원이죠. 근데 이제 요걸 잘 봐야 돼요.
다음에 약소금을 배수양도 받는데 여기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거 발행이 누가 했냐면 평화산업이 동아전자한테 발행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어음을 배수양도 받으면 이건 이제 110번 이제 110번 받으러 음이죠. 110번 받으러 음인데 거래처가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상대방 동아전자가 아니에요. 이건 평화가 발행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아전자한테 이 어음을 양도받아 갖고 평화산업한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처를 평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래처를 정확히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차변은 동전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101번 현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 이 거래처 바로 요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평화산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끝났고 배세양도 받거나 배세양도 하거나 그러면 거래처를 항상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의 첫 번째 과세 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진영 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세금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제품을 판매한 거 그랬으니까 제품을 팔았던 얘기죠. 지금 여기가 나라전자입니다. 우리 회사가 나라전자고 상대방 진영상사한테 물건을 팔은 거예요. 제품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1,500만원. 근데 여기 현금 받고 외상 받고 그랬어요. 자, 여기 아무 말도 없죠. 뭐로 받았다는 얘기 없죠. 자, 그걸 조심해야 돼요. 분기할 때. 그러면 08월 011 과세의 유형은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매출할 때는 과세입니다. 11번 과세. 매입할 때는 말입니다.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매입 51번 과세도 있고 공제받지 못하는 54번 불공도 있어요. 세금계산서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둘로 나눠지지만 매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1번 과세밖에 없어요. 물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이건 영세를 선택해야죠. 과세하고 여기 마이크라고 돼 있죠. 분명히 이건 채점사항은 아닌데 실무에서는 정확히 적어줘야죠. 마이크. 자, 여기 수량 단가도 다 나와 있어요. 수량이 300개, 단가는 5만원. 그러면 이제 됐고 거래처 코드가 상대방 진영상사 적고 전자세금에서니까 1번요. 자, 분계는 일부는 현금이고 일부는 외상이죠. 이런 걸 보고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분계는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되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고 방향키로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현금으로 220 받았대요. 101번 현금 22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108번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기현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에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개월에 지급하기로. 여기서 중요한 건 화물차예요. 화물차를 샀대요.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건 매입한 거니까 이쪽이죠. 이쪽인데 과세이냐 불공이냐. 근데 이 화물차는 공제를 받죠. 이게 만약에 승용차인데 경차가 아니고 1000cc를 초과하는 차다. 그러면 이 불공을 선택해야 돼요.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화물차는 업무에 쓰는 거니까. 뭐 제품 같은 거 실어 나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재료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51번 과세. 품목은 여기 화물차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화물차
1900만원. 그래 부가세 190만원. 거래처 코드는 상대방 기현자동차. 우리가 산 거니까 기현자동차. 요거죠, 요거. 기현자동차. 우리는 나라전자니까 상대방한테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연서니까 1번요. 분계는 전부 다 그 미수금이지만 이거는 외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이 자동차잖아요. 이거는 원재료나 뭐 제품 매출이나 상품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으로 하고 이제 미지급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0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응용된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10월 10일 거. 우리가 그 불공제에 그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벤츠를 수입했다. 경차가 아니고 벤츠를 수입을 했다. 그러면 세관장한테 그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관에다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부가세 내면 우리가 보통 수입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는 공제를 못 받는 거라 그건 불공으로 해줘야 됩니다. 세관장한테 세금연서를 받더라도 그건 불공으로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10월 10일 날 이것도 불공이에요. 왜 불공인가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공장 신축을 위해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토지와 건물이 다 같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대요. 토지 가액은 1000만원이고 건물 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별도래요. 이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제 나왔죠.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불공제가 나오려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여기 나와야 됩니다.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 불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과 카가 그런 걸로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했고 그러면 이제 과세냐 불공이냐를 판단해야죠. 대금은 당자 수표 발행하여 결제했으며 동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철거 예정이다.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전폐 입력하고 분기할 거.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 뭐예요? 건물만 요거 했죠? 건물만. 그러면 이 토지는 여기서 입력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이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쓰려고 사온 게 아니에요. 건물로 하면 안 됩니다. 분계를. 이거는 토지 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따라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입니다. 원래 토지가 면세거든요. 그 면세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서 부가세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공제,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여기 부가세를 냈더라도. 그래서 유형은 여기 불공제 54번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샀는데 뭐 철거 예정 건물. 자, 여기 공급가액은 100만원만 적어야 됩니다. 1000만원은 일반 전표에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방배한테 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1번 종이세금계산서 그럼 이거 건너뛰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여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요 6번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당자수표 발행했으니까 이제 혼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건물, 어차피 건물은 철거할 거니까 건물로 분계하면 안 돼요. 이거는 토지에 가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토지로 분계해 줘야 됩니다. 토지로. 그리고 대변은 당자수표 발행했으니까 102번 당좌예금. 그래서 이거 110만원 부가세까지 10% 같이 요 건물 산 거는 어차피 이건 토지에 가산할 거니까 철거해버리면 토지밖에 안 남잖아요. 건물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토지에 가산하면 되죠.
뭐 철거하고 뭐 철근 같은 거 팔고 받은 돈 있은 거 빼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 1,000만 원은 어디다 분기하느냐? 이건 일반 전표에 별도로 차변에 토지 대변에 여기 뭐 보통 예금 또는 당좌 예금 뭐 이렇게 여기 당좌 예금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겠네요. 차변에 건물 차변에 토지 1,00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1,000만 원. 그건 일반 전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 합쳐져 가지고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8일 18일 거 10월 1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소모성 물품이래요. 근데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그럼 이건 소모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요 금액이 지금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이 55,000원이에요. 55,000원. 자, 그러면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수령했죠? 그러면 여기 부가세 여기 들어갔잖아요. 부가세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 현과 61번 현과 이걸 샀으니까 61번 현과. 그래서 품목은 이제 소모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현과 가과 건별은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자동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55,000원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 분리돼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슬라임에서 슬라임, 이거는 현금이죠. 그냥 분기하는 현금. 근데 원재료가 아니죠. 그럼 소모품, 이렇게 자산으로 해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기해줘란 얘기예요. 현가로 해줘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정연의 수출 관련 구매확인서 나왔죠? 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영세라 그랬죠? 자, 이쪽 매출 영세인지 매입 영세인지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수출 관련 근거하여 공급하고, 공급이니까 매출이로구나. 이쪽 12번 영세예요. 영세율 전자생에서 발급하였다. 기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을 했다. 요 기자가 이미 기자예요. 이미 수령한 계약금. 그러니까 요거는 12번 영세. 품목은 제품. 자, 공급가액은 여기 그 영세인데 공급가액 2,200만원. 그러면 2,200만원 그냥 찍어주면 이건 부가세 없는 거죠. 어차피. 거래처는 정연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있죠. 여기 전자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전자 1번요. 그리고 요거부터 해줘야 돼요. 자, 이건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세내기 1급은 요 내국신용장 직접 수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이건 요거죠. 그럼 선택하고, 분계는 요거는 혼합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수령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선수금이 와서 없어져야 돼요. 선수금이 얼마가 없어지냐? 지금 여기 300만원이죠. 나머지 차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럼 108번 외상 매출금. 특별히 뭐 거래처 고칠 게 없죠. 실무에서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보통예금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그 전산회계 시험 볼 때는 보통예금으로 했더라도 이 거래처 안 바꿔도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꼭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니까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물품을 동양마트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생에서 교부받음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11월 28일 날. 자,
접대 목적에 거래처 접대 목적 기업 업무 추진비죠. 30만 원을 구입하고 부가세 별도로. 지금 여기 공급가액 30이고 세액이 3만 원이죠. 음료를 샀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접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낸 거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불공제다 이거죠. 54번. 불공제. 품목은 음료 등.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30만 원이고 부가세 3만 원이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냐면 동양마트에서 샀죠. 여기 지금 나라전자입니다. 그럼 동양마트고 이거는 전자생명수니까 1번요. 그 다음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요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접대하는 게 기업 업무를 보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 물건 팔고 뭐 물건 원재료 잘 공급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접대하는 거죠. 이건 매출이니까 이제 영업부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현금 1번 현금. 근데 이 원재료가 아니에요. 이걸 현금으로 줬는데 현금이 아니고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이거는 영업부서에 관련된 거니까 800권대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출금전표로 분계가 된 거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